네, 안녕하세요. 예, 가쿠토님 어서오세요. 네,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네, 어,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제가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 받았습니다. 위 내시경은 5년 만에 받았고요. 어, 대장 내시경은 제가 처음으로 받았어요. 위 내시경과 이제 그 대장 내시경을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그냥 한꺼번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제 받았는데 그, 그 불행중 다행이라고 대장 내시경 받았더니 이제 대장 안에 그 용종이 5개가 발견돼서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예, 그냥 마취 상태니까 예, 뭐 제거 수술했는지도 몰랐고 그렇게 됐고 뭐 약간의 위험이 있고 약간의 식도염 뭐 이렇게 그래서 뭐 무사하게 뭐 거의 이틀 동안 이제 금식하고 어제도 뭐 거의 네 그래서 약간 훌쭉해졌습니다. 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2년에 한 번씩 해야 될 것 같네요. 돈 아낄 필요 없이 한 이번에 뭐 한 60만원 나왔는데 뭐 실비 실손보험 그거 뭐 한 10여만원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50만원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다. 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692의 역설타임즈쇼 2023년 2월 21일 이널리 성렬형 지지율이 오른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VOA 세훈형, 원희룡, 한동훈, 김태우, 김길선, 아침한개, 시카고 매거진, 어슬렁어슬렁 벌써 어슬렁어슬렁 아프리카 벌써 8년, 불꽃받침 이계성, 베리타시움, 진중권, 서정호, 김치와 바게트 이런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든영 VOA 아침한개 시카고 매거진 성렬형 세훈형 원희룡 김태우 중건이 추국일 서정우 공원영 한동훈 뻑가 국전 소박사 베리타시움 김치와 바게트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신박과학 박과라 했네. 그 다음에 지식보관소 어슬렁어슬렁 아프리카 벌써 8년 우원하세바 김학철 불꽃받침 이계성 젊은시각 스토리 이런 제목이고요. 이든영이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했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 전쟁 국가를 방문한 건 이든영이 처음이다. 추북일. 그래서 기밀 유지 선서와 함께 휴대전화를 빼앗긴 기자들 소수만 동행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제목 성렬형 지지율이 오른 것은 이것 때문이다. 마니아님 어서오세요. 사비트리님 어서오세요. 헤르메트커님 어서오세요. 루스코님 어서오세요. 보통은 이제 성렬형 지지율이 오른 것이 그 국내 요인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박정희당이 대응을 잘못해서 지명이하고 지명이 리스크 때문에 박정희당 지지율이 하락했고 국힘당 지지율이 오른 것은 뭐 그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다. 뭐 이렇게 성렬형이 잘한 게 아니라 반정미당 야당복을 타고 나서다. 뭐 이렇게 분석하죠. 인드라의 구본론은 독특하게 여태까지 추지일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렬형 지지율이 오른 것은
가장 큰 요인은 아무런 국내 요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국제 정세 때문이다. 성렬형의 지지율이 내려간다면 국제 정세 때문이고 성렬형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국제 정세 때문이다. 한 달간 성렬형 지지율이 약간 지지부진했죠. 이유는 뭐죠? 이든영 때문이죠. 인드라 이든영 좋아하잖아. 근데 이든영의 어떠한 어떤 문건이 트럼프 때와 유사한 어떤 그러한 것이 발견돼 가지고 곤욕을 치루었죠. 이든영이. 그래서 이것은 인드라가 강조했듯이 이든영더러 그냥 연로하시니까 한번 하시고 후진들을 위해서 한 번만 하시면 어떨까요? 하고 경고를 내린 거죠. 누가? 국유본이. 그래서 이제 이든영하고 성렬형 지지율은 연동돼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전에 트럼프하고 문전비가 물론 문전비는 여론 조작을 했지만 걔는 통계 조작에 뭐 다 들통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럼프와 그 문전비 지지율이 연동이 돼 있듯이 성렬형과 이든영과 성렬형의 지지율은 연계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인드라가 늘 강조하는 게 뭐죠? 현재까지 어떠한 아주 뭐 100%는 아니죠. 그러나 현재까지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뭐 97.5%, 뭐 98% 정도 차기에 미국 대선은 미국 민주당이 승리할 걸로 전망하고 국내에서는 국힘당 차기 대선 주자가 당선된 걸로 전망하고 그 다음에 발전민주당 대선 후보로는 주명희가 가장 적격 인물이다. 인드라가 주명희한테는 진심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힘당 후보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3명의 유력 후보가 있다. 철수영, 부산 철수영, 그 다음에 제주 희룡,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세훈형. 그런데 이제 세훈형한테 인드라가 부탁드렸던 것이 서울시장 레전드로 종신제 서울시장으로 남아달라. 안타깝지만 때가 아니다. 이렇게. 서울시장도 이명박 대통령이 한번 해봤기 때문에 좀 그런 면도 있어요. 세훈형이 굉장히 인드라가 좋아하는 정치인이고 일도 잘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으로서 든든하게 향후 한 30년간 서울시장 하시면 좋다. 그리고 넷플릭스 빠찡코 드라마에서 부산 철수와 제주 희룡이 주연급이잖아요. 그랬을 때 인드라의 역대 한국 대통령 패턴 분석 5가지를 얘기했죠. 그러면은 현재 여러 가지 60년 차기의 대통령은 60년대생, 그 다음에 김이박, 김이박, 노 씨는 어렵다. 그거 빼고 나머지 성들이 가능하고, 부산, 부산 경남, 비부산 경남 이렇게 교차가 됐기 때문에 현재 확률적으로 가장 지금 앞서가는 인물은 차기 국힘 전당대회 결과와 상관없이 철수형이 현재 가장 유력하다. 저는 차기 국힘 당원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지만 그리고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국힘의 당대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중립이잖아요. 저는 그 점을 잊지 마시고요. 인드라 시각이 대체적으로 중도층을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자유좌파와 자유우파를 대변한다. 이렇게 봤을 때
어쨌든 현재 국내 여론을 보면 그 쥐명이가 많이 열심히 쥐명이와 대게틀딱 몇 달들이 많이 애써준 덕분에 많은 시민들이 발전미당에 실망을 했다. 그리고 그 자뻑쇼 또 해가지고 플래카드 막 걸었잖아요. 그 뭐 김건희를 수사하라. 근데 그게 역풍 맞았고, 그 다음에 뭐 지명 그 투표 그거는 가결되든 불결되든 이건 뭐 복불 이거는 뭐 어떤 결과가 나든 간에 좋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근데 이 프레임 이 자체가 검찰 배후에는 국기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 늘 강조하지만 죄국, 문전비, 이 쥐명희 수사는 다른 거 윤미향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거기까지 국기본에 신경 쓰지는 않고요. 요 세 건은 국기본이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성렬영이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차기의 반쪽 미당에서 쥐명희가 당대표로 대선 후보로 결정 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얘들아 강조했잖아요. 지난번 대선 때도 쥐명희가 막 대통령 대권을 치는 것처럼 그 직전에서 떨어졌잖아요. 그게 바로 헐리우드 영화인들에게 설명했잖아요. 헐리우드 영화 마피아가 꼭대기까지 근처까지 갔는데 거기서 한 발짝만 딱 밟으면 대권인데 거기서 끝없는 추락을 했다. 근데 끝없는 추락이라고 해서 곧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간을 둬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떡고물을 주면서 질질 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렬영 지지율이 오른 것은 요즘 이것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요즘 뭐 유튜브 제목 보니까 조회수 올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국제정세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민들어밖에 없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민들어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셋 GTP 처음으로 해봤는데 생각보다 답이 정교해서 놀랐습니다. 뭐 이렇게 질문을 아주 훌륭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쭉 그 블로그에서 쫙 보시면 되고요. 뭐 안보적 관계, 경제적 이해관계, 뭐 가치 외교, 공동 외교 정책 뭐 쭉 나오는데 이런 건 여태까지 인드라가 VOA나 CFR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강조한 거니까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질문 주신 게 6번 조건은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인드라 선생님께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훌륭한 질문 고맙습니다.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미국의 유일한 동맹이 아닌 경우 해당 나라가 미국의 유일한 동맹이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들과의 동맹이 미국의 이해관계를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상기한 문장에서 의를 이로 해체 번역하면 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로 터키 혹은 튀르키예를 들 수가 있죠. 터키는 어떤 국가냐? 나토 회원국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과의 동맹국이에요. 미국과 터키는 동맹국입니다. 동시에 터키는 우리가 흔히 이제 튀르키예 그냥 저 튀르키예라는 말 별로 터키인들도 그냥 터키가 낫지. 어쨌든 간에 그 터키라고 할게요. 그냥 그래서 터키가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동맹 국가이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이제 터키더러 이제 한국 전쟁 참전해 준 거 뭐 여러 가지 뭐 고대 사또론 좋아하는 애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형제 국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터키 사람들한테는 한국인들이 터키 좋아한다는 거를 좀 알고 있는데 순수하게 그러니까 그 터키하고 이렇게 그 역사적으로 물론 환빠들은 터키하고 한국은 같은 민족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떡밥을 던지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뭐 터키하고 한국은 큰 관련이 없어요. 거의 투르크고 이쪽은 한국에서 투르크하고 또 이쪽에 그 뭐야 신라 통일신라 거기에 이제 김씨가 투구 계획 다 뭐 또 좀 뭐 조금 있잖아요. 전 그런 거 그냥 넘어가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터키인들이 한국도 좋아합니다 물론 진짜로. 근데 실제로 터키인들 상당수가 형제 국가로 여기는 나라가 몇 있어요. 그게 어디냐? 터키는 아랍 국가가 아니잖아요. 아랍어를 안 씁니다. 투르크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계열 아랍어를 안 쓰는 중앙아시아 국가와 아랍어를 안 씁니다. 이슬람교를 믿지만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아랍어를 안 쓰죠. 그래서 이러한 나라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 바쿠유전, 1차 세계대전, 바쿠유전 아시죠? 아제르바이잔. 그 다음에 이 파키스탄, 요런 나라들을 형제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파키스탄 사람들은 현재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의 인기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러한 이런 그래서 또 군사 훈련을 또 같이 하죠. 거의 동맹 국가나 다름없다 이거죠. 이랬을 때 터키 같은 나라가 나토 동맹국이잖아요. 그랬을 때 당시 터키가 파키스탄하고 아제르바이잔하고 형제를 나누는 국가일지라도 적당한 수준에서 미국 그 나토 동맹국으로서의 어떤 그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형제 국가를 하고 뭔가 이렇게 샤바샤바 하는 정도는 인정해 주겠다. 딱 요런 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또 인드라가 그냥 빨리 찾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터키였지 또 이 밖에 또 몇 나라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에르도안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라는 거 여러분들 강조한 말씀드리더라고요. 에르도안은 터키의 전두환이에요. 터키의 전두환. 저는 그렇게. 그래서 전두환은 물가라도 살렸지. 국제정세 덕분에 터키는 지금 거의 물가가 한숨 나올 정도죠. 그래서 배낭여행객에게는 요즘 터키가 가볼 만하죠. 터키는 정말로 매력적인 나라예요. 동서양이 다 연결되고 저는 에르도안의 비판적인 거지 정부와 그러니까 늘 인드라가 강조하는 게 스테이트와 네이션을 구분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인드라가 이란을 비판할 때 이란 파쇼 정권 파쇼 정권을 비판하지 이란인들은 좋아해요. 제가 마찬가지로 저는 에르도안 파쇼 정권을 비판할 따름이지 터키란 나라는 매력적이고 저는 한번 꼭 가보고 싶은 나라가 터키입니다. 터키 가서 구경도 하고 터키가 또 케밥 이런 것처럼 또 엄청난 또 맛있는 음식으로 유명한 나라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터키 한번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미쓰비시 모고스타의 요런 거는 이제 의도가 있는 질문이죠. 앞에 거는 뭐 제 GDP가 똑똑하다. 근데 이제 이거는 또
근데 이제 AI를 맹신하지 말자 뭐 이런 취지의 질문을 주신 건데 동시에 근데 이제 번역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은 직접 번역한 것이 아닌 구글 번역기나 파파고로 돌린 것 같은데 이런 경우 특히 그 파파고는 이제 영어 번역, 영한 번역 여기에 특화돼 가지고 이런 수동태 문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분석하는 편인데 반해서 구글 번역기는 수많은 언어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에 특별히 더 할애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 번역기로 돌릴 경우에 수동태 문장에서 확인을 안 해봤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수동태 문장을 한국에는 엄밀하게 얘기해서 수동태 문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광수 선생님이 늘 지적했던 게 이 번역투 문장을 맨날 비판하셨거든요. 그래서 박완서 소설가가 가장 완벽한 문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그 인드라처럼 막 이렇게 번역서 많이 읽은 사람들은 글을 쓸 때도 이 영어식 표현, 이 번역투 문장을 많이 써요. 수동태 문장을 자신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되다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엄밀하게 얘기해서 한글 문법에는 수동태가 없어요. 다 능동태죠. 예. 엄밀하게 얘기해서 한글 문법에는 수동태가 없어요. 그냥 굳이 따지면 있는 수도 있는데 그냥 대체 일반적으로 한글은 수동태 문장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점 말고 이제 AI가 지난번에 인드라가 강조했듯이 이게 간단한 이치들은 설명을 못하더라도 이렇게 복잡한 것은 인터넷에서 쭉 뽑아서 편집만 하면 되니까 보다 더 상세하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인드라처럼 이런 구기본론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허점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이 모건 스탠리와 이 미쓰비시 관계는 구기본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기본론 인드라가 이 모건 스탠리와 에 대해서 쌈박하게 정리했잖아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10년 전에 얘기한 사람은 그 당시에 정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건 스탠리와 미쓰비시 관계 뭐 이런 것들, 모건 스탠리 권력 투쟁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한 것은 인드라 왜 또 있나 생각이 드네요. 아직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인드라 말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있으면 좀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드라 이전에 인드라가 지적했던 문제를 얘기한 사람이 있나, 인드라 이후에는 인드라 글 참고해 가지고 써준 사람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인드라가 세계 최초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미 부산물 쓰레기들이 왜 김구 선생님에게 발악하는지 구본 역사로 알아갑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추천할 만한, 화랑님에게 추천할 만한 소설은 조선 출신 중국 대군벌, 그 선문 장개석, 중국 국맹의 이키, 흥룡의 파시즘, 흥룡의 이런 흐름을 좀 이렇게 이 친구가 재미있게 좀 묘사를 했어요. 그리고 HSBC 은행 얘기도 나와요. HSBC는 프리메슨 은행, 베어링 은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HSBC 은행이 20세기 접어들면서 베어링 가문이 망하는 바람에 파산했잖아요. 19세기 말에. 그러는 바람에 HSBC 은행이 많이 흔들렸어요. 베어링 가문이 파산하는 바람에. 그러면서 베어링 가문 HSBC 은행은 홍콩 상하이 뱅크잖아요. 본점은 원래 홍콩에 있는데 상하이가 지점이거든요. 근데 잠시 동안
상하이가 본전보다 더 영어 실력이 뛰어났어요. 20세기 초반에 1차 세계대전 전에. 이유는 뭐겠습니까? 베어링 가문이 망하니까 로스차일드 가문이 뜬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국에서 유대인 사순 가문이 본거지를 가지고 있었던 때가 어디냐면 바로 상하이예요. 홍콩은 프리메이슨, 상하이는 로스차일드, 사순 가문, 이렇게 해서 SSBC 이런 것들도 인드라가 재밌게 얘기한 바 있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일본군이 HSBC 은행을 텁니다. 은행을 점령해가지고 싹 다 이렇게 해요. 와, 이게 어떻게 이해가 안 되실 텐데 그 원론으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려면 따로 인드라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여튼간에 이 홍콩 상하이 은행과 황룡의 일제 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 점만 인드라가 떡밥을 던지고, 관심 있는 분들은 연구를 좀 해보시면 왜 일제가 만주군이 그렇게 홍콩 상하이 은행에 적개심을 가졌는지, 갖게 됐는지 아실 수 있다. 당시 일본의 해군 쪽은 미쓰비시였죠. 일본 육군, 만주군은 어디죠? 미쓰, 로스차일드, 인드라 있잖아요. 베어링, 미쓰비시, 그리고 이제 록펠러, 이렇게 이어지는 프리메이슨,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이라면 미쓰이는 로스차일드, 이렇게 연결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주군, 육군, 일본 육군 만주군, 미쓰이. 그래가지고 2차 대전 딱 끝난 다음에 연합군이 일본 재벌 때릴 때 어디를 특히 조졌어요? 미쓰이를 조졌습니다. 미쓰이를 거의 재벌 해체 직전까지 완전히 조졌어요, 미쓰이를. 반면에 미쓰이를 조졌는데 미쓰비시를 조지면 안 되잖아. 같이 조져야 되잖아, 형평성 때문에. 근데 따지고 보면 미쓰이를 100을 때렸다면 미쓰비시는 한 20, 30? 이 정도 신용만 했습니다. 신용. 연합군이 미쓰비시는 한 신용만 때리는 척만 했어요. 그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구분 전 세계에서 이렇게 드물죠. 인드라 말고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드라가 얘기했죠. 한국이 살아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 덕분에 미국이 1973년 진정한 독립을 했고, 데이비 록펠러가 혁명을 성공시켰고, 베트남 전쟁을 조기 종료시킬 수 있었다. 그러한 힘은 박정희 대통령의 파병 결정과 그 다음에 추가 파병을 중지시킨 거. 이게 엄청난 업적이, 사람들이 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하나하나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정적인 데서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당백, 한국군이 1만 명만 추가 파병됐으면 이것은 일당백, 100만 명의 미군을 베트남에 파병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100만 명, 한국에서 10,000명만 파견 나가도 100만 명의 미군이 파견 나가는 추가 파병되는 그런 효과를 낳는데, 그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취소함에 따라서 베트남 전쟁이 전황이 크게 바뀌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어, 오늘날까지 온 거죠.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 역사를 제대로 아는 베트남 사람들은요, 대한민국 좋아합니다, 여러분. 네, 박정희 대통령 좋아해요, 여러분. 네,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베트남 사람들도.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반쪽 민주당 이런 무식한 좌익파쇼, 우익파쇼들은 그런 것들 개념이 없으니까, 예, 베트남 사람들이 무조건 박정희 대통령 비난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건 좌익파쇼, 예, 찌라시 한경오품 따위들의 그런 말장난이라는 거, 역사적 현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직시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침한개님, 한국 최고의 대한반도 안보 통일 군사 분야의 전문가죠. 특히 군사 분야에서는 아침한개님 따라올 분이 없죠. 유튜버들은. 다른 애들은 뭐 인드라 볼 때 별로 신용할 수가 없다. 정말 애들이 조회수나 뻥튀기고 뭔가 약간 좌우익 파시어스러운 여러가지 그 밀리터리 덕후들이 많습니다. 인드라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아침한개님, 이런 거 분석 아주 좋죠. 아침한개님 다운. 이제 아침한개님 같은 분이 그 구독자가 10만 명이 돼야 대한민국이 체면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아침한개님 같은 그 퀄리티, 이러한 유튜버의 구독자는 최소한 10만이 넘어야 되고, 동영상 올라오면 최소한 만은 찍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별 허접스러운 것들이 막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허수라고 생각합니다. VOA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 절망 속에 피어나는 재건 움직임. 그 다음에 아프리카 새마을, 어슬렁어슬렁 아프리카 벌써 8년. 이제 일부 분들이 자꾸 박정희 모델에 집착하는데 인들어 있죠. 박정희 모델에 집착하는 것은 쥐명희 같은 좌우익 파시오들이 박정희 모델에 집착한다. 자유좌파와 자유우파는 박정희 정신을 중시한다 이거죠. 말로만 맨날 수십 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랬더니 저랬더니 그거를 계승발전할 생각은 안 하고 말로만 이렇게 떠들고, 수구꼴통적인 쥐명희처럼 이런 수구꼴통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박정희 정신을 모르고 박정희 대통령의 욕을 먹이는 거다. 전 그렇게 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반도 5천년사 가장 뛰어난 인권 지도자인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두고서 나머지 대통령들 다 씹어 돌리는, 성렬형도 까고 박근혜 대통령도 까고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제가 볼 때는 아주 문제가 많은 방식이다. 박정희 대통령도 좋아하고 성렬형도 좋아하고, 성렬형은 박정희 대통령 참배했죠. 이명박, 박근혜, 김영삼 다 좋아할 수 있는 이런 어떠한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근데 그냥 오직 박정희 대통령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은 쥐명희 같은 수꼴통이다. 좌우익 파시어 수꼴통. 우리는 박정희 모델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박정희 정신으로 계승발전하려면 50년 전에 최적화했던 박정희 모델을 이제는 박정희 정신을 이어받아서 새롭게 바꿔나가야 돼요. 그러한 것을 지금 세계화 미션을 받은 성렬형이 잘하고 있잖아. 바꿔야 돼요. 과거 50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했듯이 오늘날 성렬형이 그러한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반대가 많죠. 좌익파시오 쥐명이나
그 다음에 국힘 내에 나만 우파, 나만 진정한 우파, 변호범 같은 애들, 이런 애들, 이런 수꼴통들은요, 여러분들 날려버려야 됩니다. 미래가 없어요. 화랑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2030 자유우파, 자유좌파분들 잊지 마세요. 한국의 가장 큰 암덩어리는 4050 수꼴통들이에요. 이 4050 수꼴통 세대들은 이게 뭐 이렇게 스스로 정신 차리면 다행이지만 소수일 거고, 대다수는 저렇게 가서 수꼴통으로 수십 명 앞으로 죽을 때까지 빨리 되졌으면 좋겠어. 죽을 놈 빨리 죽고. 그래서 2030 세대들이 하루바삐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역으로 나서는 그러한 세상이 빨리 도래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찾기까지는 60년대생이지만 좀 더 뭐 40대 대통령 그런 것들도 좀 차차기에는 나왔으면 좋겠다. 2030 세대에서 뭔가 제정신을 가진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반쪽 노면 문전비 이런 애들의 그 쇠뇌를 극복하고 좌우 파시즘의 쇠뇌질을 극복하고 음모론에 철저하게 단련된 세월호 구라, 천안함 구라, 무슨 뭐 이태원 구라, 모든 게 구라잖아요. 이렇게 유튜버에 넘쳐나는 그런 대부분의 95% 이상의 잘못된 음모론에 뻑간 400 똘추들을 빨리빨리 날려버리고 새로운 세대들이 대한민국의 주역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새마을정신, 이런 게 계승발전이에요. 새마을정신으로 아프리카에서 말로만 떠드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돈 좀 먹어볼까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공화당에서 이런 후보들이 있다. 트럼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은 또 여성 후보, 알래스카 의원이었던가? 아니다, 이 사람은 저기 또 여성분은 또 다른 헤일리 유엔 대사. 그래서 이렇게 VOA나 이런 데서 공화당 대선 후보이대 트럼프만 아니면 된다, 이런 관점이 지금 현재 대세다. 공화당도 차기에서 대통령 될 수 있겠죠.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확률이 높지만 만약에 미국 민주당 좌이파시오 블록에서 허튼 짓 하면은 국회의원이 너네 계속 그렇게 허튼 짓 하고 우리 이든영이 일 잘하지만 재선 욕심내면은 미국 공화당에게 권력을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 되는 건 아니고, 이랬을 때 이런 공화당 젊은 후보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공화당이 갈 길은 확실하죠. 트럼프 노선과 선을 긋는 것이야말로 미국 공화당이 갈 길이다. 그것이 레이건 정신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혹은 뉴라이트라고 해도 좋고요. 레이건 정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링컨 정신, 레이건 정신이 트럼프와 선을 긋는 것이다. 미국 공화당이 갈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인권 침해,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책임규명 조치 필요. 이제 이러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문전비가 이거를 너무 두려워해서 이제 한국의 UN 한국 인권 사무소 같은 것들도 거의 뭐 이렇게 안 시키고 인권 대사도 임명 안 하고 거의 문전비가 외면했죠.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문전비 감옥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감자. 시카고 매거진, 시카고 시에서 최초로 한인이 도전하고 있군요. 그다음 김학철 선생, 인드라가 좋아하는 대배우죠. 흑수돌 라방 올려오세요. 뭐 이렇게. 그래서 놀러 갔습니다. 제발 이렇게 하니까 갔고. 그 다음에 VOA 워싱턴 톡, 조은정 아나운서 여전히 건지하고요. 돌직구 날리는 조은정 아나운서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제임스 제프리 윌슨 센터. 윌슨 센터는 윌슨 대통령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지금 나오신 분의 입장을 보셔도 되겠지만 자유 우파 성향, 약간의 그 공화당의 그 이렇게 공화당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온건했죠. 헤리티제다 이런 정도의 라고 보시면 되고, 반면에 이제 프레드 플라이치브는 이제 트럼프 정권 때 그 NSC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을 대변했죠.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웬디 셔먼 부장관이 이런 얘기도 했네요. 미한일보다 강력한 공조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분께서 세 가지를 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에 대해서 인드라가 말씀드리시고, 드골 대통령 얘기 나왔죠. 드골 대통령 구본론 관점에서 인드라가 얘기했죠. 드골 대통령이 함부로 하다가 퇴진당했다. 인드라가 성렬영 정부, 성렬영이 지금 잘하고 있어요. 외교정책도 지금 긴밀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드골은 약간 문좀비스럽게 하다 보니까 드골이 결국 퇴진운동 맞아가지고 퇴진했죠. 위대한 프랑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환빠스런 드골이 지나치게 뭔가 야심을 크게 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런 걸 성렬영은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성렬영은 세계화 미션을 받은 사람이어서 그렇게 안 해요. 차라리 쥐명이가 그렇게 할 수는 있어. 근데 성렬영은 그렇게 할 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도, 성렬영은 걱정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 안심해도 되고, 차기 대통령도 문전비나 쥐명이 같은 애 어려워요. 힘듭니다. 지금 국제정세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국내 문제는 일단 접어두더라도 국제정세에서 지금 국유본과 세계는 성렬영 같은 대통령을 원하지 쥐명이 같은 대통령을 원하지 않아요. 인드라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것이, 세계가 한국이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국유본론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국내 문제를 우선시하지 마시고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 역사, 대한민국 역사, 대한민국 정치, 대한민국 경제, 대한민국 사회, 대한민국 문화, 대한민국의 K-팝, 이런 것들을 국제 정세 속에서 이해하셔야 되는데, 야전인수격으로 국내에서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파시즘으로 갈 수밖에 없다. 국내 문제를 우선시하면은 파시즘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이게 항상 강조합니다. 예, 국제 문제를 우선시하지 않는 분들은 상당수들이 결국은 파시즘에 귀결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예, 여러 이 방송 시청하시는 인들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제 정세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국내 정세가 우선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제가 우선이라고 얘기했죠. 경정 유착. 이러한 몇 가지 원칙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몇 분들이 이렇게 흔들릴 수는 있어도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늘. 저는 뭐 특정한 분을 뭐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다 인연이 있는 거죠. 다. 인연이 있으면 만나고 인연이 없으면 결국은 헤어지고 그러다 다시 또 만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다음에 이제 넘어가고 그냥 쭉 보시면 돼요. VOA 워싱턴톡은 아주 고퀄리티 방송이기 때문에 100분 쇼보다 100만 배는 더 훌륭한 방송입니다. 저는 100분 쇼 안 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뭐 100분 쇼, 뭐 엠빙신 100분 쇼 맨날 저는 예전 그 유시민인가? 손석규 뭐 유시민 이런 애들이 사회자 볼 때부터 저는 안 봤어요. 그 전까지 정운영이 사회 볼 때까지는 인드라가 100분 쇼 봤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100분 쇼가 괜찮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뭐 유시민 따위 같은 촉새가 100분 쇼 이런 거 하는 거 때부터 엠빙신도 막가고 100분 쇼도 막갔어요. 볼 필요 없어요. 그 100분 쇼 같은 걸 여러분들이 본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예요. 머리에 든 게 없다는 겁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어디 가서 누가 100분 쇼 측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준 되게 낮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렬형 우주항공청, 우주경제청, 우주항공청 이게 공약이죠. 성렬형이 이런 것들이 세계화다 이거 세계화 미션. 성렬형이 이런 공약을 괜히 내건 거 아니다, 여러분들.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우주항공청 왜 문전비 때 실패했던 그 달 탐사가 왜 성렬형 때 성공했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렬형이 나로 그 저기 뭐야 고흥까지 내려가가지고인가 거기 뭐 우주 발사 일부러 거기 안 간 거야, 성렬형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문전비 만약에 지금 지명 정권이 탄생했다면 여전히 한국은 달 탐사 못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잘 돌아가고 있죠, 그래도. 만약에 지명이 정권이라면 문전비 정권, 지명이 정권, 반쪽미당 정권이 지금 잡고 있다면 대한민국 달에 못 가요. 내가 장담할게, 인들아가. 만약에 차기에 만약에 재수가 없어가지고 운이 없어 대한민국 국군이 없어서 반쪽미당한테 걸려간다. 그러면 달궤도 돌던 로켓가 무슨 불의의 사고를 맞을 수도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되길 바라야죠. 성렬형 국제수행평가 쭉 보시면 되고, 저는 뭐 리얼미터나 그 한국갤럽을 뭐 이렇게 다른 여론조사 기관보다 더 우월하게 보는 건 절대로 펴쓰면 안 되죠. 아닙니다. 그냥 매주마다 꾸준하게 발표하는 그냥 전통 있는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다 50보 100보죠. 그런 점을 참조하고 그냥 참고만 하세요.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는 참고만 하고.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지지율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리얼미터는 대통령 지지율, 그 다음에 한국갤럽은 당 지지율, 이렇게 이런 면들이 조금 더 인들아가 볼 때
정확한 건 아니고, 예, 좀 인드라가 나름대로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볼 때 뭐가 현실을 조금 더 많이, 예,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데가 상대적으로 둘 다 마찬가지지만, 예, 한국갤럽이 조금 더 정당 지지율에 대해서 늘어볼 때는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더 현실적이라고 보고,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지지율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현실적이다. 둘 다 마찬가지예요. 네. 그냥 여러분 참고만 하세요. 인드라 얘기했잖아. 인드라의 관점에서 현재 성렬형 지지율은 문전비식으로, 문전비 때 통계 조작식으로 한다면 현재 성렬형의 지지율은 75%입니다, 여러분. 예, 만약에 문전비식으로 리얼미터가 발표했다면 문전비 때 리얼미터가 압력 받았잖아. 어쨌든 그래가지고, 예, 물론 리얼미터가 나 한국갤럽도 다 큰 그림에서, 예, 국유본의 큰 그림 속에 있기 때문에, 예,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문전비에, 예, 압력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 그건 또 오해의 여지가 많으니까 인드라가 그런 것들은 좀, 예, 발언을 수정하고, 하여튼 국유본 관점에서 그런 큰 그림 속에서 문전비 때 그 식으로 만약에 성렬형의 지지율을 지금 얘기한다면 75%가 지금, 예, 성렬형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문전비 때 막 70%, 60% 뭐 이렇게 넘었잖아요. 그럼 거기서 35%만 빼면 돼요. 35%. 예, 35%를 빼면 되고, 당대 당 지지율 같은 경우는, 예, 15%를 빼면 돼요. 15%. 제가 볼 때, 예, 예를 들면 뭐 반쪽민주당 지지율이 뭐 60%다, 50%다 막 그랬잖아요. 예, 15를 빼면 돼요. 15 정도 빼면 대충 견적이 나오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거품이 있느냐? 없어요, 여러분. 예, 제가 볼 때는, 예, 물론 절대 지지율, 상대 지지율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역시 이것도, 예, 거품이 있긴 한데, 예, 뭐 문전비에 비해서는 뭐 거의, 예, 그냥 국제관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국제관례예요. 이든영이 지지율 뭐 40%인데 진짜 미국 시민들 40%가 이든영 지지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예,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것도, 예, 근데 그래도 미국 여론조사는 굉장히 냉정한 편이고 가장 현실적이고, 한국의 여론조사는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 트럼프 지지율이 그 당시에도 그 지지율이 맞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 100% 투표율이 75%잖아. 75%. 예, 그 100%로 여기고 이렇게 잡는 거죠. 민들아 얘기 많이 했으니까 이거 넘어가고요. 뭐 지명이, 이건 민들아 볼 때 역풍 맞은 것 같아. 막 플래카드로 김건희를 수사해라. 엠빙신이죠. 이럴 때마다 등장하는 녹취로. 예, 그 3대 윤나땡, 성렬형이 나오면 땡큐. 그때 인드라가 성렬형 당선되겠네. 김건희 녹취록 때 나왔을 때 이거 뭐 또 엠빙신이 향 꺼내줬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예, 알고 보면 엠빙신이, 예, 흔히 하는 농담 있잖아요. 애국우파. 예, 추미애가 애국우파이듯이 엠빙신이 애국우파고, 지명이와 대깨틀당 몇 달이 애국우파예요. 계속 얘네들 헛질하라고 있잖아. 예, 윤미향도 애국우파지 뭐. 제국이, 그렇게 따지면 제국이가 가장 훌륭한 애국우파인가? 어쨌든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유회에서도 고령화 한국 무임차 논란, 지난번에 언급했죠.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게 뭐 표에, 예, 어르신 표에 영향 주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거는 여론의 4050 한국의 4050들은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약간 술꼴통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손에 안 보려는, 약삭빠진, 예, 예? 어르신 세대가 누렸던 것들은 고스란히 받아가면서 2030한테는 안 주려고 하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고용세수 주장하고, 예? 그냥 뭐 청년 알바 챙겨주는 듯 하면서 사실은 예? 정규직 급여 이런 것도 챙기려고 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말로만 비정규직 이런 애들, 여기에 4050 꼴통이에요. 꼴통. 예, 얘네들의 그런 이 사고방식을 이 6070 세대에게 적용해서는 안 돼요. 대한민국 6070 세대들은 자기들이 약간 손해 나더라도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집단주의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된다 여기면, 지지합니다. 이런 거 소소한 거에 신경 안 써요. 대한민국 노인을 믿어보세요. 이런 문제에서 이 지하철 버스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뭐 세훈이 형, 원희룡, 그리고 뭐 이렇게 대한노인회 이런 분들이 자꾸 계속 수시로 얘기하고 있답니다. 훌륭한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6070 세대가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이 대한민국을 건설하신 분들이에요. 소소한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정말 믿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명이 전 그렇게 따로 얘기하냐, 술꼴통들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알아서 버틸 거예요. 국기본이, 필요해서 지명이 또 이렇게, 벼랑 끝까지 몰고 갔죠. 그러다가 이제 약간 살려주고, 또 벼랑 끝까지 몰고 갔다가 살려주고, 계속 그럴 거라 봅니다. 그래서 지명이가 계속, 그때마다 지명이는 살아나는데, 지명이 측근들이 하나씩 자살하거나 사라지거나, 지명이가 모르오. 나 쟤 누군지 몰라. 전화 한 통도 안 걸었어. 모르는 사이야. 그러면서 찢어지고, 그게 계속 반복될 겁니다. 다음 차례는 누굴까?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 자르기를 하겠죠. 지명이는. 지명이 걱정하지 마세요. 지명이 살아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국의원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인국 사람들이, 중도 성향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지명이 대단한 거 아니냐, 저렇게 버티는 게, 저런 거 버티는 것도 능력 아니냐. 국의원이 뒤에서 마지선을 딱 잡고 지명이를 딱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저게 가능한 거죠. 지금 지명이도 방법이 없어. 쟤도 믿을 거라고 이제 국의원밖에 없거든. 왜냐하면 내가 얘기했잖아. 지명이도 국의원 인물이라고. 국의원이 꽂아놓은 애이기 때문에 쟤도 지명이 지금 국의원만 바라보고 있어요. 쟤는 계속 저렇게 갈 거야. 걱정하지 말아요. 지명이 잘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김태우 강서구청장이죠. 요즘 너무 일 잘해요. 강서 구민으로서 이제 제2의 고향, 저한테 이제 거의 30년째 살아가는 이 강서 구민으로서
김태우 강서구청장 너무너무 일 잘하고 있어가지고 시민들 사이, 강서구민 사이에서도 지금 만약에 차기에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나온다면 그건 50%한 성혜령 덕분, 세훈이 형 덕분, 그 다음에 김태우 덕분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땐 그래요. 333 성혜령 덕분 3, 세훈이 형 덕분 3, 그 다음에 김태우 강서구청장 덕분이 3, 이 정도로. 그럼 나머지 1은 뭐냐? 1은 전반적으로 국힘이 여러가지로 유리할 수 있는 여러가지 그 자잘한 변수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감자 중건이. 중건이가 요즘 뭐 정론을 펼치고 있죠. 중건이가 또 이런 건 잘해요, 여러분. 참고하시게. 중건이가 자유좌파잖아요. 중건이. 그 다음에 세훈이 형. 뭐 알뜰교통카드 원희룡. 이런 거 있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세 앱, 전세 사기. 그래서 이 전세 사기 이러한 것들은 결국 이것도 운전비 탓이죠. 그러나 인들아 이것들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건 전세란 개념은 전 세계에서 한국만 유일해요. 한국만 유일한 게 다른 나라는 다 월세예요. 그래서 김치와 바게트 그 파리 그 프랑스 파리 출신인가 그 김치와 바게트 프랑스 여성이 뭐라고 얘기해요? 한국은 돈 모으기가 좋다. 왜? 프랑스에서는 월세 아무리 복지가 잘 되면 뭐합니까? 파리에 살려면 월세가 엄청나요, 여러분. 구애받아서 세금 내고 월세 내고 엄청나게 비싼 전기세, 물값 이거 다 내면요 남는 게 없어요. 반면에 한국은 어때요? 전세 구하면 되죠, 전세. 한국의 전세 이 개념은 국유원이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거 없애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신현송 이제 자타가 인정하는 신현송,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실전 행정가인 그 신현송도 전세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어쨌든 간에 이 전세 사기 이런 것들은 운전비 탓이고, 그리고 이제 이들한테 강조하는 건 부동산 3대 원칙.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박정희 정신으로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혁신을 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한동훈. 저 친구 권 씨는 인드라 얘기를 안 할게요. 인드라도 좌익파쇼 시절이 있었으니까 원래 저렇게 갑니다. 뭐든지 그냥 옛날에 경력으로 한번 이렇게 떠가지고 한 번에 그 경력으로 평생 먹고 사는 거죠, 사람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한번 한번 탁 떴다가 그걸로 그 명성으로 다 먹고 사는 거죠, 원래. 그래서 뭐 인드라가 웃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좀 실망스럽네요.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선을 넘어 애들이. 선을 넘어. 그래서 또 한동훈 법무장관, 이 친구, 어쨌든 간에 한동훈 법무장관은, 어쨌든 간에, 차기는 어렵고, 어쨌든 차차기를 해서 차차기의 한시잖아요.
70년대생이고 그러니까 차차기 유력한 사람이다. 굉장히 쿨하네요. 쿨. 국제 감각이 있고 쿨하고 상당히 매력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화랑이 한국은 신분 상승하기 좋은 나라다. 그런 셈이죠. 참고하고 보시면 되고,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젊은 시각의 홍석준 MBC 3노조 공연, 이제 이게 노조마다, 그러니까 그 민주노총, 한국노총 뭐 이런 것처럼 노총에 마다 노조를 가질 수 있죠. 이런 것들은 프랑스에서 그런 게 보통 나오는 건데 어쨌든 그렇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계성 사제 성폭행당한 자매님의 한 맺힌 저주의 세월. 이런 일이 있었군요. 저는 천주교 신자분들에게 좀 묻고 싶네요. 이것이 정말 일반적인 것인가? 어쨌든 현재 한국 천주교를 살리고 있는 분은 이계성 평신도다. 천주교에서 대대적인 평신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암흑에너지, 신박과학, 지식보관소, 물,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재미삼아 서박사, 아무르판 이런 거, 아무르판. 그래서 요게 이렇게 평양, 해주, 그 다음에 연평도, 목포, 요쪽 있죠, 요쪽 라인, 그 다음에 제주 쪽, 여기에서 한국 지진이 많이 나고, 근래에는 이제 포항에서 좀 났지만, 하여튼간에 여기가 가장 지진이 한국에서 큰 지진은 없더라도 항상 일어나는 아무르판 지진이 있습니다. 뭐 지진으로 검색하면요, 이렇게 북한 이렇게 해서 평양, 해주, 연평도, 그 다음에 군산 앞바다, 목포 앞바다, 신안군 뭐 이쪽 있죠. 그 다음에 제주 이쪽으로 조그마한 지진이 있다. 평양 대지진 국토 전략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얘기. 이 친구 인드라가 좋아하는 게 요런 거, 이렇게 뭔가 퍼펙트한 이런 것들을 인드라가 재밌어 하고 있다 이거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경제 관련돼서는 인드라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냥 큰 전략적으로는 비트코인 시련이 있어도 오른다. 전략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원칙 계속 가져가고 있고요. 전술적으로는 뭐랄까, 어쨌든 한 22,000달러, 지금 막 25,000원 터치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2만 달러,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22,000달러까지는 떨어줘야 다시 3만 달러까지 가는 그림이다. 쉬어가야죠. 더 오르려면 쉬어가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 22,000달러까지는 열어두고 보셔야 되겠다. 뭐 그러니까 업비트 기준으로는 3천만원. 근데 언제 사든 여러분 그냥 비트코인 사셨으면 그냥 어지간하면 팔지 마세요. 다른 건 팔아도 돼. 이더리움이나 이런 건 팔아도 되는데, 어지간하면 비트코인 그냥 시세차 놓이고 갖다 치셔도 되는데, 그냥 비트코인은 그냥 한번 믿고 사셨으면 그냥 쭉 가세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단타 치실 분 단타 치시고, 어쨌든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거에 다들 공감하실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제가 뭐 차트 이렇게 딱 보니까 뉴스 같은 거 다 핑계예요. 제가 볼 때 뉴스 같은 그냥 자기 길 가. 그냥 기술적 차트대로 가. 그냥 정직하게 가. 정직하게. 제가 볼 때 그래서 뭐
연준에서 뭐 예를 들면 50p 올린다. 악재잖아요. 악재 맞고. 근데 재무부에서 돈 푼다 이거야. 예, 국유본이 예, 통화량을 조절하면서 예, 금리가 올라가면 그만큼 통화량 풀고 금리가 내려가면 그만큼 금리를 조금 통화량을 약간 줄이고 요거 계속 예, 하면서 미국이 그냥 예, 요즘 노 랜딩 나오잖아요. 예, 미국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미국 경제 다른 나라는 좀 타격받겠지만 미국 경제는 이런 식으로 가면 내년 대선까지 가고 예, 갑니다. 그냥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러시아 전쟁도 어쨌든 예, 올해 아니나 내년 초에 끝날 것 같고 제가 볼 때 뭐 여러 가지로 뭐 하여간 인드라 볼 때는 큰 그림에서 국유본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조정이 있겠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올해는 그냥 주식이나 코인이나 떨어지면 사고 그러시면 돼요. 떨어지면 사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볼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떨어지면 사라. 그 다음에 전문가와 지문가, 베리타시움, 아주 타당한 환경, 많은 반복, 적절한 피드백, 주도적인 연습. 이거 여러분들 인드라 이거 스포일러 안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베리타시움 훌륭한 유튜브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스포일러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베노미क्스가 저희가 이거 얘기한다잖아. 이것도 굉장히 인드라가 여태까지 주장한 것과 같죠. 반쪽 아베 노선이 에서 벗어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급격한 변화보다는 반쪽 아베파가 여전히 상당히 대세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절묘한 줄타기적 일본은행 총재 차기가 선정됐다. 인드라 볼 때도 훌륭한 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경제 죽지 않았습니다. 이거 국유원이 뽑은 거죠. 한국은행장도 국유원이 임명하듯이 일본 은행장도 국유원이 임명해요. 이 국유원이 이런 인물을 임명했다는 건 기시다 정부에 대해서 국유원이 신임한다는 거. 성렬형처럼 기시다 정부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국유원이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훌륭한 일본 은행장이 나왔다는 것은 한국에서 지금 현 은행장, 한국은행장 또 인드라가 이창용 굉장히 잘된 인사거든요. 구현 임명했습니다. 이창용, 그 다음에 이 일본은행 총재, 이런 것들을 보면 일본 경제 걱정할 필요 없고 한국 경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일본의 어쨌든 일본 경제, 요즘 일본 경제나 한국 경제나 무역 적자, 경상 적자, 뭐 이런 것들의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 만약에 지명이 같은 애들, 문좀비 같은 애들이, 이런 애들이 만약에 지금 정권 잡고 있다 봐요. 외환위기 생깁니다. 대한민국에서 외환위기 안 생길 거라고 구면으로선 자신있게 얘기하지만, 만약에 지금이 문좀비 파쇼 정권이거나 지명이 정권이라면은 대한민국 벌써 그 디폴트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아셔야 돼요. 수고통들은 이런 얘기를 이해를 못하죠. 여러분 지금 성렬형이 대통령 된 거, 국유원이 성렬형이 대통령 임명한 거를 여러분들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명이 안 뽑은 거 여러분도 고맙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그 다음에 김현석,
뭐 이런 거 쭉 보시면 되고, 뭐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가 좀 오르지만은 제가 볼 때 인드라가 얘기했잖아.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는 왜 저 맨 처음에 인드라가 항상 얘기하는 게 금리 인상 인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화량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드라가 강조했던 게 뭡니까? 또 전 세계 99%는 순수한 금융거래다. 외환거래.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중시한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강달러죠. 근데 그냥 100을 넘으면 강달러라고 보고, 99대 이제 들어볼 때는 이제 전에도 얘기 저기 생각나네. 95에서 99, 딱 적정선은 97 이 정도로 보고 달러 인덱스. 그래서 이런 거 1, 2 차이는 큰 문제가 안 된다. 어떤 흐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전술적으로 약간의 변화가 있는 거를 여러분들은 미세한 것들은 놓치지 마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어나세바 축구, 김민재 요즘 축구 잘하죠. 또 부어나세바가 또 이제 역사 설명, 이태리 역사 재밌게 얘기해 주는 것도 고맙고, 그 다음에 김치와 바게트, 프랑스 파리 여성인데 해병대, 한국 해병대 남편 따라서 왔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지금 외노자로 공장에서 일한다. 뭔가 재밌잖아요. 어쨌든 김치와 바게트 재밌게 봤고, 그 다음에 불꽃받침, 블랙핑크 또 이렇게 커버하는 태국 친구들, 꼬마들이 뭐 이렇게 하면 재밌잖아요. 재밌게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12시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자세.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